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개발 진행 중인 KF-X용 AESA 레이더가 100km도 미치지 못하며 동시 교전 능력도 없으면서 개발비만 계속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방송 보도에 따라 신인균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못된 기업 카이와 그 개발 진행 중인 AESA를 가리켜 개쓰레기라고 폄하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실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대단히 큰 문제로서 사업 자체를 폐지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인 방향 수정을 하지 않으면 기존 F4 수준의 항공기나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은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개발자들의 반박이 격심하여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개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데 감사원은 현재 기초적인 샘플들의 시흔만 보고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감사원의 연구 개발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 출신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술 개발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발표하지도 않은 내용을 특정 기자들이 인터셉트에서 기사를 작성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신인균 씨는 방송 보도 내용만 가지고 그게 사실일 거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론이었던 KF-X 개발 반대론을 다시 거론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신인균 씨의 비난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는 카이를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오류이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카이라는 회사를 악덕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도 해병대 공격 헬기를 마리논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그렇다고 카이를 악덕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인균 씨를 잘 보면 카이가 만들려고 하는 모든 무기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에 대한 독설도 극심하고 KF-X 프로젝트도 탐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인균 씨는 무지하게 좋은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커서 국산 개발 회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인도가 대공지상 무기를 선정했을 때에도 인도가 러시아제 판치러를 제외하고 한국의 비호 복합을 선정했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일갈한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의 독설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많은 국내 연구 개발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만드는 물건을 보고 개쓰레기 운운하는 것은 인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연구 개발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분야의 연구 개발자들은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가령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개발이나 스마트폰 개발자들은 가오를 펴면서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1985년에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나섰을 때 연구 개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카이의 연구 개발자들과 비슷합니다. 법대 출신, 경영학과 출신, 재무 출신, 정치학과 출신 타 분야 임원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 누가 사주겠나? 정치학과 출신이 기술을 운운하는 것은 참 듣기 싫습니다. 기술이 뭔지나 알까요? 신인균 씨는 카이와 협력 업체들이 AESA 개발을 하면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마치 사기꾼이나 되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연구 개발자들은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연구 개발자들은 대개 산 속에서 수양하는 스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그들은 야근과 특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들의 연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 이력입니다. 실패 이력이 쌓이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처음보다 돈이 좀 더 들고 시간도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욕먹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처럼 호도하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 그런 분들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좋은 대학 명문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천이라는 시골에 처박혀 살고 있습니다. 이과를 갔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과를 갔더라면 서울에서 높은 빌딩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메고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굳이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국군 장병의 안전을 위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를 하여야 하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안보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제 무기를 사오자는 것이지요. 신인균 씨는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 원전 폭격 작전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때 주목할 만한 것이 F-16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서 타격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개조의 천국인 이스라엘 공군은 F-16 내에 많은 전자 장비 등을 떼어내서 무게를 가볍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미제 공군기를 마구 손대는 일은 허용되지 않지요. 오로지 무소불위 이스라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공군이 어떤 작전을 할 때 F-16이나 F-15나 F-35 등 어떤 항공기에도 내부 장비들을 손댈 수 없습니다. 뭘 하나 더 달 수도 없고요. 턴포멀 탱크 하나 개발해서 장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개발한 유도 폭탄 키트는 조종사가 별도의 태블릿을 가지고 발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특수 작전도 생각해 내야 합니다. 우리 장비를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안함을 격침시킨 북한 잠수정은 잠수함용 어뢰를 장착하는 마개조를 통해서 우리의 허를 찔렀습니다. 우리 장비를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 장비를 우리 공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만들고 그 부품들을 조달하고 AS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이 우리 국산 전투기를 원했던 겁니다. 더 좋은 비행기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밀덕일까요? 그걸 타는 조종사들일까요? 조종사들입니다. KF-X 개발은 공군이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국방부나 합참이 결정해서 공군에게 밀어붙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연구 개발자들의 능력이 8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야근 특근으로 버티고 주위 환경이 도와주면 부족한 나머지 20%를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능력이 100% 하더라도 주위에서 발목이나 잡고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건다면 80% 역량도 발휘 못할 겁니다. KF-X의 순항을 기다리며 그동안 일에 바쁘고 아이디에 문제가 생겨 접속이 안 되는 트러블로 이토록 방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KF-X의 AESA 개발 과정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 시끄럽기에 살펴보다 답답하여 다시 접속을 시도했더니 핸드폰 인증으로 접속이 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에서 20년 전부터 미국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는 중1 사이에 끼어 힘들어질 수 있으니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함께 토론했던 일들이 새롭네요. 그때 논의했던 대부분의 기술과 무기체계가 이제 국산화되어 배치 중이고 또한 수출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흐뭇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KF-X는 제가 예측한 대로 15년간 어느 정부도 명분 때문에 포기하지는 못하고 질질 끌어오다 이제 시제기 비행을 앞둔 시점입니다.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KF-X는 무조건 밀고 나가야 하는 사업이고 마지막 기회의 창입니다. 미국도 F-35를 구매할 수 없는 동맹국들에게 제공할 대안이 없기에 한국이 만드는 대안에 대해 직접 경쟁하는 업체가 아니라면 무조건 부정적 입장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앞장서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업체와 이익관계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에 무시하고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반도의 향방이 자국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기울여 국내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차이나 게이트를 통해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확인되었고 이번 선거에 화웨이 제품과 직접 동원된 중국인들을 통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정보계통에서는
한국의 CIA, DIA 등의 정보 요원이 과거에 비해 수배의 인력을 파견하여 활동 중이고, 일본 내각조사국 요원들, 여기에 모사드 요원들, 중국 정보 요원들이 엄청나게 모여 활동하는 동네 장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 요원은 조선족과 유학생들 중 상당수가 중국 당국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져서 그 수가 수만 단위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 허황된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리죠. 제가 보기엔 구한말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다가 순식간에 나라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믿을 수 있는 건 내 손에 든 것뿐인 세상이고, 더욱 악화될 게 뻔한 미래를 위해 KF-X든 중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든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든 ASBM이든 가능할 때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한국이 잘 대응하여 성과가 높습니다. 핵심은 질병관리본부의 실무 책임자인 이상원 감염병진단관리과장의 예측과 준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 실패를 교훈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고, 예측 결과에 맞춰 대비안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상황이 벌어지자 준비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진단키트 제작사를 불러 대비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확산을 억제하고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된 국가가 살아남습니다. 2012년 브레진스키가 말한 대로 한국은 독자 핵무장 아니면 중국 조공국의 미래가 예측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에게 나라를 바치려는 듯한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신장이고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보이지 않나 봅니다. 자기 아이들의 참혹한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못 보는 건지, 더 큰 이익을 기대하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내 손에 쥔 힘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기억한다면 KF-X의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듯합니다. 7일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은 당초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애초 2030년께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F-2의 후속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일본 정부는 FX 사업에 총 6조 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비와 폐기 비용 외에 개발비와 100대 정도를 도입하는 데 각각 1조 5천억 엔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개발에 이미 400억 달러의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작년 1월 F-3의 실중기 HDX를 XE로 개명해 정식 공개한 바 있다. 이후 4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2009년부터 개발해온 XE는 길이 14.2m, 폭 9.1m, 높이 4.5m로 탄소 섬유 전파 흡수제를 사용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XE가 스텔스 성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F-35에 비해 기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XE는 작년 4월 첫 시험 비행 이후 10월 31일까지 총 32번의 시험 비행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총 42대의 F-35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당시 무기 도입 요구에 손사래를 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과 미사일 방어 추가 구입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일본 방위성이 F-3 개발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분석하기로 했다. 일본은 당초 F-4 팬텀 전투기, 노후한 F-15 전투기 200대 가운데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F-35E를 도입했다. 일본은 지난해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E 첫 배치 기념식을 개최하게 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F-35E 첫 배치에 이어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은 F-35E 42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시설에서 최종 조립과 검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갔다. 여기에 일본은 해병대용인 F-35B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F-35B는 단거리 및 수직입 착륙이 가능해 헬기 탑재 호위함인 경항모 이즈모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주변 작은 섬들이나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 지역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더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보수 매체들은 외국 판매를 엄격히 금지해온 F-22 기술 일부를 일본에 공개키로 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지만 일본 방산 기업들의 실험은 깊어져만 간다. 무역과 안보를 저울질하는 미국 정부의 속셈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7조 5천억 엔 규모의 대일무역 적자가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첫 평가 무대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으로 타격을 받은 군수업계의 지지를 확보할 기회이기도 하다. FX 순국 산화를 목표로 해온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몰리게 됐다. 옛 기술연구본부에서 전투기 개발에 관여했던 가게야마 마사미 전 항공장비연구소장은 미국이 FX 사업을 주도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방산 분야의 생산과 기술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혼 게이제이는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FX 순국 산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로키드 마틴사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F-22와 F-35 혼합형 개발 계획 구체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방산업체는 민감한 군사 기술을 외국에 넘길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설계도는 수출이 금지된 전략무기인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